여기는 아마 이해 못한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나가봅시다,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이 지금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 쳐놨어요. 인물이 이제 2명 나와요. 노란색 롤스라고 나오고 분홍색 맥퀸이라고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 정도만 잘 정립해 두면 돼요. 이거 생윤하는 사람 생윤 손 들어봐. 쉽지 않았어요? 네, 그죠? 이거 생윤인 줄. 어쨌든 이거 하면 아마 좀 근데 안 하는 사람들도 아마 간편하게 좀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정의로운 사례는 어떤 것일까? 롤스는 정의를 정의할 거야. 정의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개인들이 주체가 나왔어요. 상호 합의에서 도출하는 것이자 절차적인 공정성을 갖춘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게 정의라고 보았대.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얘들아 지금 여기서부터 괄호 묶어볼까 얘들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출신 등을 모르는 에다가 괄호 묶어봐. 이런 거는 선생님이 자 괄호 묶고 나서 어디다가 화살표 쳐줘야 돼? 원초적 상황이라는 말에 화살표 딱 쳐줘야 되는 거야. 내가 맨날 예를 들면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A는 B인 C 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수식하는 말 묻고 빼줘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안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보를 선지해서 물어보면 그때 여기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거야. 지금 맨날 그 문장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체크를 안 해놓는 것뿐이야, 얘들.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롤스가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첫 번째 롤스의 의견이 나왔어.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개인이 도출을 할 거야. 근데 개인이 어떻게 도출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출을 할 건데 상호 합의가 필요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하고 그치? 조건들이 제시가 됐어요. 근데 이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이 추가된 거야. 이 공정성이라는 건 원초적 상황이라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개인이 상호 합의가 필요해. 근데 이 합의가 있어서에는 공정성이 필요해. 근데 공정성. 오케이. 그 공정성이라는 건 뭐냐? 이게 원초적인 원초적인 상황. 이 원초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니네 프린트에도 써있더라. 이거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이 무슨 뜻이에요? 베일을 썼어. 베일을 쓰면 선생님 봐봐. 규찬이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재민이가 좋은 옷을 입었는지 찢어진 옷을 입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베일을 쓰면 무지해진다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상호 합의하에 공정하게 제도를 갖추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합의를 해서 도출을 하는 게 정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롤스야,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생윤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교과서죠. 자, 계속해 볼게요. 원초적 상황에서 사회적 제도의 원칙을 합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게 중요한 거죠.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이 도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계속할게요.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원초적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가 있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대. 오케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뭐도 할 수 있대?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잘 봐. 우리가 뭔가 공정성을 갖춘 제도를 정하자. 공정성을 갖춘 제도를 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끼리 그 공정성을 갖춘 제도를 정하는데 너희 잘 봐. 왜 무지의 베일이 필요한 거야? 법을 만드는데 규찬아, 너 법을 정하는데 어떤 법을 정할 거야? 자,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법. 아니면 약간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보통의 사람들이 유리한 법. 어떤 거 만들래? 왜? 너가 그 소수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어떨 것 같은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정성이란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쪽에 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좀 더 다수가 속하는 쪽.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원초적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무지의 베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래야 나한테도 자유가 보장되고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라는 건 개인이 공정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공정한 제도라는 건 이런 상황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약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정의가 실현되려면 원초적 상황에서 그 제도를 공정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계속할게요. 그는 결과적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 사실은 얘들아, 다 필요 없고요. 이런 부분이 국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여기서 막 두루두르게 정의해 놓은 거는 다 생략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국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어에서는요, 이런 비교하는 부분들. 공통점, 차이점, 내가 맨날 대구법이라 그러지, 그치? 그 대립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어에서 선지화되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다시 갈게요. 롤스가 말하는 정의에서는요, 결과적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 오케이, 알았어. 절차가 공정해야 되는구나. 근데 절차가 공정하려면 뭐가 중요하구나, 얘들아. 원초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앞에 봐. 이거 중요해. 원초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다? 너의 출신, 너의 신분, 똑같은 말이네요. 너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아. 이건 조금 있다가 이제 맥킨하고 조금 차이점이 될 거라 조금 강조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럼 계속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공정하려면 뭐다? 앞에 봐. 얘가 사회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관계 맺고 있냐, 돈이 많냐, 돈이 적냐, 이거를 고려해서 제대로 정하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개인 하나만 떨어뜨려서 놓고 봐야 된다라는, 그게 원초적 상황이라는 거지. 그냥 스포를 해드리면요, 맥키는 뭐야? 어떻게 개인만 딱 떨어뜨려 놓고선 봐. 얘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애인데, 우리는 공동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맥킨이거든요, 얘들아.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잡으면 됐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롤스가 말하는 정의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어요. 결과적으로 정의보다 절차적인 정의를 추구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것은 누가 만든다? 국가가 적극적인, 맞지. 그지? 국가가 정해야지. 복지? 이런 것들 국가가 정하는 거죠.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가 정의로울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도 원만하게 지내. 그렇지, 얘들아. 국가에다가 동그라미 쳐봐봐. 국가가 정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지. 밑줄.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 자, 개인이 와서 너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들은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르겠지. 하지만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살짝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를 생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제도는 주체가 국가였구나. 그래야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원만하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문화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오케이, 보편적인 정의 원칙을 세우려 하였다. 앞에 보세요. 봐봐. 자유를 보장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특정한 게 아니야. 어떤 거였어? 보편적인 거였어. 라는 것까지. 맞죠? 이거 보편적인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갈게요. 맥킨 가겠습니다. 근데 맥킨이 이제 바로 노란색을 깔 거야. 근데 어떤 면에서 노란색을 까는지 아까 전에 미리 스포를 조금 했어요, 얘들아. 원초적인 상황에 참여하는 인간은 공동체와 유리된 존재에다가 밑줄 한번 쳐봐봐. 알았어. 우리 정의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맥킨. 근데 앞에 보세요. 맥킨이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지? 요거에 대해서 까고 있는 거지, 얘들아. 나 요거 지금 별론 것 같아. 이거 까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 원초적 상황이라는 건 니네가 개인이라 그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야 공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야. 야, 그럼 너무 이거 공동체랑 유리된 상황 아니니?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건데?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맥킨이거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원초적 상황에서 참여하는 인간은 공동체와 유리된 존재라는 점에서 정의에 대한 롤스의 주장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지금부터 얘들아, 선생님 원래 재진술에다가 괄호 쳐놓잖아. 그럼 이거 다 괄호 쳐야 돼. 그래서 내가 그냥 안 쳤어.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그는 공동체 없이는 어떠한 윤리적 삶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고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이 개인의 자아를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오케이, 알았어. 지금 내가 대조 표시해놨지, 얘들아. 위에 빨간색 가루랑 밑에 빨간색 가루에 지금 대조 표시해놨는데요. 우리 노란 색깔 괄호 볼게요. 특정 문화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거였어. 오케이, 요거 한 번만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까? 아니, 보편적인 게 뭐야? 특정 문화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요런 거였거든, 얘들아. 근데 지금 방금 요 괄호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지?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 오케이, 얘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전통과 관습, 이게 개인의 자아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특정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 얘는 거기에 얽매여서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본 거거든. 너의 자아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다른 거야.
자, 윤리적 삶은 현실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야. 공동체와 유리될 수 없다. 이해됐어요? 자, 개인의 삶은 공동체를 구현한 가치와 간접적,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서는 유의미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죠? 나가 서사적 존재. 이해됐나요, 얘들아? 서사적 존재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의 일부라고 보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 우리는 자아라는 거는 이 공동체와 유리될 수 없는 존재.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식으로 규칙 만드는 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맥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요, 자, 분홍색 갈게요. 그는 공동체적 맥락 아래서 공유되는 덕목의 수행이 도덕의 진정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목의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얘들아 이 부분에다가 밑줄 한번 딱 쳐봐. 함으로써에다가 밑줄 쳐봐. 이제 선후 관계 나온다. 잘 봐. 공동체적 맥락 안에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목의 실천을 반복해서, 실천 한 번 하는 걸로 안 되네. 반복해야 되네.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덕을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네. 얘들아, 선생님 동그라미 친 것만 읽어볼래? 공동체가 실천을 반복하면 선을 추구하게 되고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덕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얘들아, 선후 관계가 명확해. 공동체가 추구하는 걸 반복하면 덕을 기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거기 실천을 반복한다라는 말에 화살표하고 딱 뭐라고 써놨어요? 덕은 어떤 것이 아니다. 얘들아, 이거는 내가 왜 써놨냐면 너희 선생님 필기 보고 여기다가 써놓은 거야. 너희 선생님 필기에 이게 딱 써있더라, 프린트. 나는 이거 내가 수업 준비하고 내가 이제 습관이 생겼어. 문 선생님 프린트를 한번 봐. 혹시 여기다가 추가해줄 말이 없을까 하고. 그 말에 요게 딱 써있어.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선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우리 이제 선험 무슨 뜻인지 혼나서 알잖아, 얘들아. 선험 뭐야? 경험하기 전에. 근데 얘들아, 이거 뭐야? 아니, 이 맥킨이 말하는 덕을 기를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 실천을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야, 얘들아. 그걸 요렇게 멘트를 써서 프린트에다가 써놓으셨더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거는 딱 문 선생님의 멘트였으니까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뭐를 기를 수 있다? 선을 추구하고 덕을 기를 수 있다. 선후라고 써놓은 거 보입니까, 얘들아? 선후 관계 좀 체크하시고요. 자, 계속할게요. 그 얘기에 있어 정의란 공동체 몇 번 쓰는 거야? 공동체 안에서 덕을 기르고 실천하는 과정. 근데 봐봐. 덕을 기르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선후 관계 바로 뒤집어 놓는 거 보여요, 얘들아?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를 헷갈리게 하는 거라니까? 덕을 기르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행위를 하는 주체의 자기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변해. 왜? 앞에 봐. 자기 정체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의 관습이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고정이야? 변화될 수 있어? 변화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래서 거기다가 또 화살표 쳐놓는 거야. 어떤 공동체마다 추구하는 덕목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추구하는 덕목이 다른데 그것을 반복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의 자기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얘들아, 너희 학교 프린트에 이것도 또 써있어. 주체의 자기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하면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자기 정체성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뭐 하기 때문에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주관식 있대? 없대? 뭐 있든 없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세요, 얘들아. 화살표 다 쳐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도 연결이 좀 되겠죠, 얘들아. 다시 읽어볼게요. 주체의 자기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왜? 공동체 안에서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실현 과정에서 타인을 배제할 수 없다. 왜?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타인이 없을 수가 있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의 자기 실현은 타인과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공동체. 전통을 강조하는 맥킨타이어의 관점에 대해서 이러한 강조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 멈출게, 얘들아. 잘 봐. 나 이 지문이, 자, 색깔을 쓰면 좋은 이유가요. 우리 국어 지문이 마무리에서조차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가, 난 그냥 분홍색만 쭉 읽을게, 얘들아.
이게 분홍색 딱 끝나고 나서 파란색, 초록색 나오면 훨씬 예쁘거든, 글이? 자, 읽을게요. 그냥 분홍색만. 전통을 강조하는 맥킨타이어의 관점에 대해서 봤어요. 전통이란 뭐예요? 앞에 봐요.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전통과 관습을 말하는 거죠. 자, 계속 해볼게요. 분홍색. 그의 주장은 롤스 등의 기존의 학자들이 보편적인 정의에 대해서 논하던 흐름에 반하여, 맞죠? 공동체 중심으로 정의를 논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롤스까지. 근데 이제 롤스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관점이 파란색, 초록색이다 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더 깔끔할 것 같아, 얘들아.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 롤스에 대해서 누가 왜 이제 또 비판하는지 봅시다. 앞에 보세요. 롤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마. 보편적으로 정해야 이건 공정한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아니야. 야, 이걸 어떻게 공동체나 전통의 관습에서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니? 우리 개인의 자아라는 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실천을 반복함으로써 형성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 의견에 대해서 또 따로 뭐라고 한 애들에 대해서 봅시다. 파란 색깔부터 읽어볼게요. 전통을 강조하는 맥킨의 관점에 대해서 이러한 전통에 대한 강조가 이 전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해할 수 있다. 오케이, 알았어. 앞에 봐봐요. 얘는 이거를 강조했지. 근데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자, 맥킨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 야, 전통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너네 왜 그래? 비판하면 안 되지? 하고 저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이거 문장이 조금 봐봐, 문장을.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 요렇게 초록색 빼고 읽어봐.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라는 비판. 이해됐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초록 색깔 읽으면 되죠. 진보를 저해할 수 있다. 그쵸? 자, 앞에 봐. 비판이라는 건 어디로 이어지기 마련이야. 진보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야, 맥키나 너처럼 너무 여기에만 얽매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저해하는 거 조금 우려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맥킨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의문을 제기한 비판이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얘들아, 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이거 두 글자로 바꿔봐. 그래, 듣고 있었네, 수업. 전통이죠. 이해됐어요? 바꿀 수 있어야 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하고 바꿀 수 있잖아. 정신 차리시고. 자, 계속할게요. 모든 공동체의 체계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라는 상대주의. 야, 선생님 봐봐. 이 문장 포인트. 상대주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상대주의. 원래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대주의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아요? 그치? 상대주의는 내 문화도 좋고 네 문화도 좋아. 뭐 우리 각자 나름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 문화대로 합리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괜찮아? 괜찮니? 자, 근데 이게 상대주의라는 건 네 문화도 좋고 내 문화도 좋아. 내 문화도 좋고 네 문화도 좋아. 이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나쁘게 본 거야. 왜 그걸 나쁘게 본 거지? 그들이 나름의 전통도 좋은 거야 라고 계속 하다가는 그들 나름의 전통 안에서 우리 우주 최고의 보편적 가치가 뭐지? 어떤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 아니니? 그냥 일반적인 예로 너희 조혼 문화라고 알아요? 조혼 문화 너희가 생각했을 때 어때? 그들의 전통 아니야,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이야 뭐 많이 뭐 욕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들의 전통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대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뭔 뜻인지 알겠어? 요 문장 잘 이해해야 된다, 얘들아. 이해됐니? 자, 다시 갈게요. 너처럼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면 초록색부터 읽고 있어요, 지금. 너처럼 전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모든 공동체의 전통이 다 동등하다라는, 다 좋다라는 상대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어. 근데 그렇게 상대주의가 왜 안 되는 줄 알아? 밑에 가로 부분 있죠? 인류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전통, 나쁜 전통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때 우리가 그걸 상대주의로 흐르는 거 좀 위험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문장도 선생님 화살표대로 거꾸로 오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자, 계속할게요. 하지만
하고 분홍색으로 마무리를 다시 짓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분홍색 그냥 맥힌부터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문제는 사실 이게 개념 부분이라서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 1번 갈게요. 1번에서요. 사실 선생님이 얘들아 독서 지문은 쉽든 어렵든 모든 선지 다 읽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기만 할게. 답 갈게. 틀린 거. 맥킨의 관점은 전통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한다고. 말도 안 되죠. 얘들아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죠? 이런 거 틀리면 말도 안 되고요. 근데 나는 여기서 차라리 나는 5번이 더 예쁜 것 같아. 5번이 정말 롤스의 의견, 맥킨의 의견을 너무 예쁘게 정리해 준 것 같아서 형광펜을 좀 쳐놨어요. 롤스의 의견 볼까요? 특정 문화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정의 원칙을 세웠다. 자, 맥킨.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이 인간의 자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요거 문장 너무 예뻐서 조금 눈에 익혀두라고 선생님 체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얘들아. 자, 우리 기억,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는 거죠. 자, 기억 가겠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극대화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절차의 공정성. 누가 좋아하는 걸까? 야, 절차의 공정성 누가 좋아하는 거야? 7번 봐. 그래, 롤스가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공리주의는요, 절차의 공정성은 부차적인 거래, 부차적인 거. 이거 누가 싫어할까? 롤스가 싫어하겠네. 왜? 롤스는 이걸 좋아하는 애인데, 공리주의 애들은 이거를 부차적인 것으로 뒤로 미룬대잖아. 그럼 여기 딱 있는 순간, 절차의 공정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읽을 때 기억에다가 딱 빼고 뭐라고 써야 돼? 롤스가 싫어함이라고 써야지, 문제 읽을 때. 니네 실제로 내신 시험 볼 때 이렇게 필기해가면서 롤스가 싫어함. 그냥 이렇게 써. 이해되니? 아니면 그냥 롤스 X 이렇게 써. 아, 롤스가 싫어하겠다. 이런 거 써. 이런 걸 해치우고 나서 선지로 내려가야 돼, 얘들아. 지금 요 단계는 개념 파트니까 이걸 주관식으로 갖다 놓은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걸 주관식으로 해치우고 그 다음에 선지로 내려가면 안 힘들다라는 연습을 여기서 시켜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니은 읽어볼까요? 공리주의에 의해서 정의난 공동체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닌이라고 했어, 얘들아. 공동체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고? 그럼 이걸 또 누가 싫어할까? 맥킨이 싫어하겠네. 그래서 맥킨이 싫어함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선생님이 거기 2번 답을 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얘들아 너희한테 그 주관식 내가 그냥 막 쓰는 것보다 거기 답 그냥 읽어보시라고요. 답 그냥 갖다 박아놨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